떠나볼까? 준짱의 일상 속으로. 안녕하세요. 키보드 수리 좀 가격 좀 물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증상이 키보드 키가 하나 안 돼가지고 수리 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네. 그러면 수리 부위나 증상마다 조금씩 다르고 한 대략 3에서 한 7만 원 사이인가요? 너니? 말씀하신 게?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짱입니다. 오늘은 키보드가 고장나가지고 수리점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그 키보드 이거 수리비가 좀 비싸가지고 한번 제가 고쳐보려고 해요. 인터넷을 좀 검색해서 유튜브도 영상도 좀 보고 했는데 그게 확실히 더 저렴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고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살 때 같이 동봉되어 있던 캠 리무버와 스위치 리무버를 사용해줬습니다. 제일 먼저 키보드 분해를 하기 위해 키캡을 열심히 빼줍니다. 키캡을 분리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판과 합판 케이스를 분리해줍니다. 저는 휴대폰 광화유리 제거용 도구를 사용했는데 보통 헤라를 사용하거나 안 쓰는 카드를 사용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하단 사진에 걸쇠 위치를 표시해놨으니 걸쇠 위치를 잘 보시고 걸쇠가 부러지지 않게 잘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도 열심히 분리해줬습니다. 나사 8개를 제거하여 합판 케이스도 분리해줍니다. 합판 케이스를 기판과 분리하면 기판 뒤쪽에 케이블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케이블을 제거해줍니다. 핀셋으로 단자를 밀어서 빼주면 됩니다. 보강판도 분리를 해줍니다. 작업 시 키보드 철심을 연결하는 스테빌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 접점을 테스트하기에 앞서 테스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야 수리할 때 어떤 방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것은 고장난 부분의 스위치를 정상 작동하는 스위치로 교체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스위치가 장착되는 부분의 기판 뒷면에 임의로 테스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A, B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보시면 A와 B가 보이실 겁니다. A와 B의 접점이 두 군데 다 나가면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경우를 수리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하스 앞 소켓을 교체한다거나 패턴을 찾아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로축으로 연결해야 될지 세로축으로 연결해야 될지부터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접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PC와 키보드를 미리 연결해서 키보드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아쿠아 키 테스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부분이 고장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점퍼를 사용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봐야 합니다. A 접점을 임으로 X키라고 생각하고 A-1 접점을 점퍼선으로 연결하여 컴퓨터에서 키가 X로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X키로 반응했다면 성공이고 그 옆에 키보드로 치면 V키가 있을 텐데 V키로 표시가 된다면 뭐 상관은 없지만 접점은 살아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접점을 확인했으니 B 접점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B 접점에서 B2 접점을 연결했는데 프로그램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B 접점은 불량입니다. 이제 접점 불량을 확인했으니 A 접점을 이용하여 아까 임의로 정했던 X키가 반응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A-1은 가로 방향이었으니까 세로 방향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A 접점과 C 접점을 연결해 봅니다. 프로그램에서 X키가 맞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성공입니다. 웬만하면 가로는 가로로, 세로는 세로로 맞는 키가 반응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여 맞는 키를 찾아줍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찾은 C접점을 고장난 B접점에 연결해주면 작업은 끝이 납니다. 혹시나 A접점과 C접점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연결하면 아까 임의로 정했던 X키가 계속 인식돼서 눌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고장난 B접점을 C접점에 연결해야 합니다. 점퍼선으로 납땜하여 연결해주고 반대쪽에 스위치를 끼워서 최종적으로 눌러보면 인식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은 끝입니다. 이제 고장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장난 패턴을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오케이, 찾았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지. 키를 꽂아서 보통 5회에서 10회 이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접점이 한쪽만 나갔기 때문에 금방 찾았습니다. 납땜을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스위치를 끼워 테스트를 했습니다. 키 테스트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같이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작동을 하는군요. 기분이 좋습니다. 따봉! 근데 생각해보니 납과 인두기가 집에 없습니다. 사러 가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인두기와 납이 없어서 납이랑 인두기를 다이소 와서 급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던 선도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짬바를 해주겠습니다. 납땜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납땜을 하실 때는 창문을 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납 연기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납땜을 완료했으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치를 끼워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납땜 연결이 잘 되었군요. 기분이 좋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키보드를 재조립하기 전에 스테빌에 윤활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키보드를 산 지가 5년이 넘어가지고 한번 해줄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차하면 다시 이 키보드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키보드에 첫심이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구리스를 적당량 발라주면 끝입니다. 윤활을 마치고 통올림을 줄이기 위해 기판에 종이 테이프를 붙여줬습니다. 효과가 있다는데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조립 완료 후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보강 작업을 마쳤으니 재조립을 하겠습니다. 재조립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분해의 역순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인 스위치 장착의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열심히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보드 키캡을 끼워보겠습니다. 키캡의 위치를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를 보면서 열심히 장착해줬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하나하나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봉! 완료했습니다. 마무리로 정리를 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키가 전부 작동을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펑션 키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단독 사용이 아니고 키 조합으로 해서 써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서에 써있기 때문에 따로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집에서 요즘에 잘 안 쓰는 키보드지만 고장난 키보드를 고치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수리가 생각외로 간단한 작업이었고요. 키보드가 잘 작동이 돼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키캡과 스위치를 분리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